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다시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부터 해서 뒤에 스프링클러 남아있는 부분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요, 여기 유수검지 장치 쪽에 가보면 그죠? 준비작동식, 부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일제살수식, 그죠? 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자, 습식 설비 같은 경우는 습식 밸브, 알람 밸브라는 걸 단다 그랬고, 건식은 건식 밸브, 드라이 밸브라는 걸 달아놓고, 준비작동식은 준비작동 밸브, 프리액션 밸브라는 걸 달고요. 부합식은 똑같이 분비작동 밸브, 프리액션 밸브 똑같이 단다 그랬죠? 여기가 일제개방 밸브죠? 델류지 밸브라는 걸 달더라.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얘네들은 다 헤드가 폐쇄죠. 폐쇄. 얘만 개방. 요게 좀 특이하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었고, 구성 요소에 가보면 습식에는 알람 밸브와 리타팅 챔버라는 게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리타팅 챔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다. 그죠? 그리고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드라이 밸브, 엑셀레이터, 익저스터 이런 애가 있는데, 얘를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급속 개방기구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준비작동식 가보면 여러분들 이게 프리액션이에요. 프리액션. 이게 잘못 들어간 겁니다. 프리액션 밸브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슈퍼 비조리 판넬과 솔레노이드 밸브 교차회로 감지기, 그죠? 요런 애들이 들어가 줘야죠. 자, 부합식은 프리액션 밸브가 똑같이 들어가고, 감지기가 들어가고, 여기 진공 펌프가 들어갑니다. 진공 펌프. 그죠? 그래서 얘를 만들어주기 위한. 마찬가지 여기 이제 델류지 들어가고, 슈퍼 비조리 판넬 들어가고, 솔레노이드 밸브 교차회로 감지기. 그죠? 그래서 요런 애들. 같이 좀 구성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리고 압력 스위치와 템퍼 스위치는 어떤 밸브든지 간에 또는 어떤 설비든지 간에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거 같이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습식은 1차 측이 물입니다. 그죠? 2차 측도 뭐예요? 물이죠. 가압수와 가압수죠. 건식은요? 깨죠? 압축공기죠, 그죠? 건식은 압축공기. 자, 그리고 준작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대기압 또는 저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기압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고, 여기는 부합수죠, 부합수. 일제살수식은 대기압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감지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세 개 다. 근데 대신에 여기는 교차회로고 여기는 교차회로가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여기 갔을 때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뭐가 나와요? 정의죠, 이게.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 습식이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 헤드까지 배관 내 항상 물이 가압돼 있다가 화재로 인해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면, 그죠? 배관 내에 뭐가 발생한다? 유수가 발생해서 습식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을 한다. 그래서 얘는 1차 측과 2차 측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게 되면은 헤드가 깨짐과 동시에 물이 순간적으로 전체가 다 이제 방사가 된다. 그럼 그 물의 유수 흐름을 읽어서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부합식.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1차 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돼 있다가 2차 측 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합으로 되어 있어요. 부합, 마이너스 압이죠. 그러다가 화재 감지기 작동에 의해 걔가 정압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유수가 발생되면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얘기한다. 부합.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준작이죠. 준작. 가압송수장치에서 준작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다. 2차 측의 헤드까지, 자, 여기 보시면 대기압 또는 저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일단 대기압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화재 발생 시 교차회로의 감지기에 의해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을 한다. 얘가 작동을 하려면 여기는 얘가 열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유수검지 장치를 열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폐쇄형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헤드까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 설비다.
자, 건식 같은 경우는 건식 유수검지 장치 2차 측에 압축 공기나 질소, 그죠? 충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기 압축기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헤드가 부착되어 있는데, 폐쇄형 헤드가 부착되어 있는데, 헤드가 이제 개방이 되면 압축 공기가 방출이 되면서 1차 측의 수압에 의해 건식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동작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얘 이름이 뭐다? 건식이다, 건식. 자, 그리고 일제살수식입니다. 일제살수식. 가압송수장치에서 1차 개방 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 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 발생 시 자동 감지 장치나 또는 수동식 기동 장치 작동으로 일제 개방 밸브가 작동이 되면, 그죠?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 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 설비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읽고 이게 무슨 방식인지 꼭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부품 설명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이런 것들. 그래서 리타팅 챔버는 습식에만 날린다. 그래서 누수 등으로 인해 알람 체크 밸브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 스위치가 조금 늦게, 그러니까 늦게 장독한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화재 발생 시에는 늦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 시는 순식간에 물이 차기 때문에 압력 스위치가 빨리 동작하는데, 화재 외로 인해서 물이 넘어오면 그 물을 내가 조금씩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빼준다 그랬죠. 그죠? 조금씩 차는 건 얘가 이건 화재가 아닌데 화재면 이렇게 늦게 찰 리가 없어 하면서 얘를 자동으로 배수해준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엑셀레이터. 건식 밸브 중간 챔버로 공기를 보내 건식 밸브 개방을 촉진하는 장치다. 익저스터. 공기 배출을 가속화해서 소화수 이송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치다. 결국 물이 빨리 나가게 해주는 장치죠. 두 개 다. 엑셀레이터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익저스터라는 게 있는 거고. 슈퍼 미조리 판넬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수동, 그죠? 수동 작동 장치다. 수동 작동 장치. 그래서 준비 작동식 밸브의 제어 기능을 하며 프리액션 밸브를 작동시키고 전원 차단 또는 자체 고장 시 경보 장치를 작동하게 해서 감지기와 프리액션 밸브, 작동 연결 기능 및 개구부 폐쇄 작동 기능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AB 감지기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라는 게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클래퍼를 개방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결국은 밸브를 열어주는 거야. 밸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준비 작동식, 그죠? 그리고 일제살수식, 그리고 부합식 이런 데다가 우리가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걸 달아서 프리액션 밸브를 열어주는 역할을 얘가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클래퍼를 신속하게 개방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를 열어주는 거다? 그냥 밸브를 열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와요? 이상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현상에는 뭐가 있다? 뭐 공동현상, 그죠? 또 수격작용, 또 뭐가 있어요? 맥동, 그죠? 그럼 공동현상 같은 경우는 유체 압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곳, 즉 저압이 형성되는 곳에 얘가 생긴다고요. 공동. 기포. 그래서 이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한다? 공동현상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공동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자, 무슨 측 배관이요? 그렇죠. 흡입 측 배관 쪽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공동현상을 우리가 방기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짧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임펠러,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흡입 속도를 좀 줄이고, 양흡입 펌프를 사용하고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하고, 그죠? 그리고 손실수도를 어떻게 한다? 줄인다. 이런 개념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죠. 그래서 흡입 손실을 줄이려면 우리는 관경을 좀 어떻게 하고? 크게 하고. 흡입관을 굳이 꽈놓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최대한 어떻게? 단순하고, 그죠? 쉽게 그냥 직관하여 마찰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순 직관하고 마찰 손실을 줄인다. 자, 수격작용은 뭐래요? 물의 운동 상태를 갑자기 변화시켰대. 즉, 운동하고 있던 게 갑자기 얘가 되는 거죠. 멈추는 거죠. 물이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탁 하고 제동이 걸리는 거야.
그럼 그 제동이 걸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압력 또는 그 힘에 의해 밸브나 또는 그 밖의 부속류에 충격이 가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물의 급격한 압력 변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수격작용을 막고 싶다. 그럼 광경을 크게 하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유속을 낮추랍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밸브 폐쇄하지 말래. 이거를 갑자기 확 하고 닫지 말래요. 그럼 확 하고 닫게 되면은 물이 잘 지나가다가 갑자기 확 하고 닫히니까 거기에 충격이 간다 그랬죠. 그죠? 충격이 간다. 그리고 얘를 부착하래요. 뭐를 부착하래요, 여러분들? 플라이 휠. 그렇게 되면 관성 모멘트 값이 증가해서, 자, 이걸 보시는 것보단 요 뒤에 얘를 보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서지 탱크를 어떻게 설치하래요? 관선에, 관중에 설치를 해라. 그리고 밸브를 가능한 한 송출구 가까이 달고 밸브 조작을 적절히 해라. 천천히 해라. 그리고 수격 방지기를 설치하래요. 그죠? 그래서 수격 방지기라던가 서지 탱크, 플라이 휠 이런 건 부품이에요. 아셨죠? 이런 부품 등을 통해서 우리가 수격작용이라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자, 맥동이죠. 맥동. 맥동도 마찬가지. 얘는 정의를 먼저 보시면 펌프가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 같이 유량계나 압력계가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압력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계속 변동이 생기는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한다? 맥동이라고 얘기한다. 맥동. 그럼 맥동 같은 경우는 방지책에 가보면 이런 거. 펌프 성능 곡선을 우하향만 사용한대. 우하향. 아래로 내려가는. 우상향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가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제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사용을 해라. 됐죠? 그리고 유량 제어를 펌프 근접해서 설치를 해라. 유량 제어를 펌프 근접해서 해라. 근데 맥동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 정의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지책은 그냥 나중에 한번 갔을 때 한 번 정도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기가 고이지 않도록 약간 상향 구배,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배에 배관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회전차나 안내기세 형상 치수를 바꿔 뭐 특성을 변화시킨다. 그죠? 그리고 뭐 여기 가보면 뭐 회전수를 변화시킨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이거 공기 통크를 제거하래. 관로의 단면적 유속 저항 등을 바꾼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방지책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분모와 미분모입니다. 그죠? 그럼 물분모 소화 설비는 화재가 났을 때 분모에 대해서 물을 미립자의 무상으로 방사하는 설비다. 그래서 냉질, 유희 다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B급, C급 다 가능하고 A급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냉질, 유희 소화작용이 냉각, 질식, 희석, 유화, 그죠? 요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을 끌 수가 있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분모 같은 경우는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물입자 중에 몇 프로? 99%. 누적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메타 이하로 분모가 되고, 무슨 급? 그렇지. ABC급 화재의 적응성을 갖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미분모 소화설비라고 얘기한다. 미분모. 그리고 저압 미분모는 여기가 최고 사용압. 이 1.2 이하인 거. 그죠? 여기가 사용압. 이 1.1을 초과하고 3.5 이하인 거. 그리고 여기는 최저 사용압이 3.5를 초과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분모 정의는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 물분모와 미분모는 설비 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포소화 설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에다가 기계포소화약제, 뭐 담백포라던가 또는 합성이라던가 불화라던가 수성막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섞어 쓰는데, 걔를 이제 설비로 만든 거죠. 그죠? 설비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일단 이 혼합 방식. 해서 그림도 한 번 더 보시고. 그림. 그래서 보세요. 자, 이런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는 벤트리관의 벤트리 작용이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프로포션다? 라인. 그죠? 그림도 보셔야 돼. 그림. 됐습니까? 그림까지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음. 펌프와 발폭이 중간에 설치된 벤트리관의 벤트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해 포소화약제를 흡입하고 혼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다이아프램이라는 걸 밀어 올린다 그랬죠. 물이. 그리고 여기에 벤트리관도 있고, 그래서 벤트리관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가보면 가압수가 따로 간다 그랬죠. 물 가압수가 아래에서 위로. 그럼 얘 올라가고 여기서 나가고 섞여서 거품되는 거죠. 그죠? 자, 얘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프레저. 그래서 요게 이제 압력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압력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얘는 뭐예요? 일단 농도 조절 밸브라는 게 있다 그랬고, 그리고 펌프 흡입축으로 다시 보낸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랬죠? 얘가 뭐예요? 바이패스. 그래서 다시 보낸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다? 농도 조절 밸브가 있다. 농도 조절 밸브.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펌프 프로포셔너죠. 그죠? 펌프 프로포셔너.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 조절 밸브로 들어갔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준상의 언어를 쓰는 게 좋아서 농도 조정 밸브라고 해서 얘가 들어간다. 그래서 흡입축으로 다시 보낸다. 얘 이름이 펌프 프로포셔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그때 그림도 나왔기 때문에 그림도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아, 그리고 위쪽에 펌프 쪽에 가보면 요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같은 데 가보면 그림이 하나가 더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예전에 여기 이제 빨아 올려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방출구로 이제 포가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이런 탱크 모양이 있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다. 얘도 이름이 뭐다? 얘도 프레저다. 프레저. 그죠?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가보면 펌프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해서 약제 압입용 펌프가 따로 있대요.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사이드. 그죠? 그래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 요게 뭡니까?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 그죠? 그래서 그림도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보세요.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밀폐 밤호구역 내 소화약제를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방출하는 방식을 얘기한다라고 했죠? 자, 이가 이름이 뭐예요? 전역 방출이죠. 그죠?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이름이 뭐예요? 국소죠. 국소. 그죠? 국소 방출 방식이라 안에서 나와 있죠. 세 번째,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최적을 뭘로 나눈대요? 원래 포수용액 최적으로 나눈대. 그치? 나왔던 걸 원래 포수용액 최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팽창비라는 게 나온다 그랬고, 뭐 22하면 저발포, 그죠? 80에 1000이면 고발포.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포 워터 스프링클러 설비란 포 워터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고, 그죠? 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는 포헤드 설비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요거 정의도 꼭 보셔야 돼. 다 한 번씩. 고정포. 그래서 이 고정포가 이제 상부포가 있고, 제가 하부포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호스릴포가 있고, 뭐 포소화전이 있대요. 그리고 얘는 이제 송액관. 우리가 수원으로부터 헤드나 또는 방출구 노즐에 물을 보내주는 배관을 우리가 송액관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고정포는 제가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부포가 있고, 제품 이름이 이렇게 3개 있다 그랬죠. 1형, 2형, 특형. 그죠? 그리고 아래에서 쏘는 포가 있어요. 아래에서. 걔가 이제 하부포죠. 하부포. 3형이나 4형. 그래서 내유성이 좋은 것만 우리가 3형에서 또는 4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는. 그래서 그 정도 종류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형 방출구 생긴 모양, 2형 방출구 생긴 모양, 3형 방출구 생긴 모양, 그리고 3형 여기가 보면 특형이죠. 특형 방출구 생긴 모양, 그리고 3형 방출구 생긴 모양. 4형도 똑같습니다. 좋죠? 아래에서 위로 쏘는 모양이기 때문에 비슷한 모양으로 아래에서 쏘는 모양이다 라는 것만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포에 대한 거죠. 그죠? 자, 이제 9번째. 이산화탄소입니다. 개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화재에 대해 질식, 냉각 효과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한 이산화탄소를 고압 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죠? 고압 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수동이나 자동에 의해 배관을 통해 화점에 CO2 가스를 분사하는 설비다. 맞죠? CO2 가스를 분사하는 설비다. 자, 구성 요소에는 안쪽에 CO2를 넣어놓으니까 저장 용기가 있고, 그리고 CO2 용기를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한, 기동을 하기 위한 기동 용기가 있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애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질소가스가 들어있다. 얘의 가스 압력식, 가스 압력으로 인해 설비가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제어반이 있어요. 제어반. 그리고 방호구역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선택 밸브가 있고, 그리고 배관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가 있습니다. 헤드. 그리고 감지기가 있고요. 사이렌 음향 경보 장치 있고, 가스가 모이는, 그죠? 그리고 방출 표시 등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얘를 꼭 암기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 몇 번 드렸어요. 그죠? 어떻게 된다? 가스 압력식 기준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동작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무슨 회로? 교차회로. 그죠? 그래서 자동으로 동작을 하거나, 그죠? 여기 2회로까지 동작을 한 거죠. 또는 요것도 가능하다. 그냥 수동으로 RM이라는 걸 동작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뭐 안내방송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제어반에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은 표시등과 지구 표시등 이런 것들이 점등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온다, 또는 이제 얘가 나오는 거죠. 얘 사이렌. 맞죠? 그러면 여기에 타이머가 작동이 된다고. 그래서 이 타이머가 작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피난할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세팅된 시간 이후에 얘가 격발이 되는 거죠. 그럼 솔레노이드 밸브가 뾰족한 애가 탁 하고 나가면 기동용기가 터질 거고, 기동용기 안에 있던 질소가스에 의해서 저장용기와 선택 밸브가 개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저장용기에 있던 가스가 나오면서 그 가스 압력에 의해서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실에 설치되어 있는 개구부가 다 닫힐 거고, 그죠? 개구부가 다 닫힐 거고, 그리고 방호구역을 선택하는 무슨 밸브? 선택 밸브가 열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가스가 나가게 되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고, 그거에 의해 방출 표시 등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실제 뭐가 방출이 될 거다? 약재가 방출이 될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개념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습니다.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킬 수 있는 애가 있다 그랬죠. 걔 이름이 뭐다? 그렇죠. 방출 지연 스위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CO2 소화 설비의 분류에는 다른 가스계도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까 포하고도 똑같아요. 화점에 뿌리냐 전체에 뿌리냐. 자, 전체에 뿌리면 전역 방출, 화점 하나에만 딱 집중해서 뿌리면 국소 방출. 맞죠? 그리고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에 연결된 호스릴이라는 걸 이용한다. 호스릴. 릴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호스릴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나 물이나 또는 약재를 뿌린대요. 그죠? 물이나 약재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이름이 뭐예요? 말 그대로 호스릴이죠. 됐습니까? 자, 소화약재 저장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죠. 맞나요? 자, 기동 방식에 의한 분류, 수동 기동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수동 기동 방식은 내가 아까 RM,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얘고 가스 압력식, 그리고 전기식이라는 게 있었고 기계식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자동 기동 방식은 대부분 다 얘를 씁니다. 가스 압력식. 자, 그리고 얘가 이름이 뭐예요? 교차회로. 됐습니까?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 등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 소화약제 농도를 어떻게 하기 위한, 약간 희석을 시키기 위한. 왜냐하면 그 안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사람들이 질식의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출 설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배출 설비, 이거 뺐어야 되는데 제가 배출 설비는 어디에 설치한다? 결국 지하층, 무창층, 무슨 거실? 밀폐 거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CO2 소화 설비의 핵심 구성 요소 및 역할. 저장 용기는 액화 CO2를 저장하는 용기죠. 기동 방식 중 가스 압력식에서 사용되는 용기로 이산화탄소가 용기 내에 저장돼 있다가 가스압에 의해 선택 밸브 및 저장 용기를 개방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 이제 기동 용기인데 이게 제일 우선권이 질소에 하셨죠. 뭐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질소 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소가 제1 우선권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소 같은 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가스 압력식에서 내가 기동 용기라는 걸 사용하는데 거기서 이제 질소 가스 용기를 내가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질소 가스 용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질소 가스가 누구를 열어주는 거야?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를 개방을 해준다고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면 기동 용기를 개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즉 우리가 총, 뾰족한 총 같은 게 달려서 얘가 탁 하고 쏴주면 기동 용기가 어떻게 된다? 개방이 된다. 맞죠? 그래서 걔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솔레노이드 밸브. 맞죠, 여러분들? 네 번째, 가스관 선택 밸브 2차 측에 설치가 되어 압력에 의해 동작하는 스위치로 방출 표시 등을 점등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압력 스위치.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서 점등이 되면 방호구역 안에 사람들이 가스가 방출된 실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준다? 얘죠. 방출 표시등. 그리고 가스를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해준다. 얘가 뭐예요? 체크 밸브. 둘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수나 소화약제를 해당하는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에 선택적으로 방출하도록 제어하는 밸브다. 그죠? 그리고 개구부 및 댐퍼를 폐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피스톤 릴리저 댐퍼, PRD라고 해서 이제 자동 폐쇄 댐퍼가 되는 거고, 방호구역 내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다. 뭐예요? 사이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개념들. 이게 제가 예전에 책에다 다 넣어놨던 내용인데 꼭 봐야 될 것들만 가지고 온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부화재는 깊은 곳에서 나는 화재고 표면화재는 어디서만 나는 화재예요? 표면에서만 나는 화재죠. 그죠? 두 가지 좀 구분하시면서 넘어가시고, 자, 할론 소화 설비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설비 쪽보다는 내가 뭐 중심으로? 약재 쪽 중심으로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재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요 설치 제외 장소. 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 가보면 설치 제외 장소가 이런 애가 있다고.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 뭐를 초과한대요?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또 몇 유와 몇 유? 3유와 5류. 그죠? 3류, 5류는 우리가 설치를 하면 안 된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는. 그죠? 분말 소화 설비도 마찬가지. 결국은 우리가 약재 위주로 정리를 하시되 약재를 먼저 정리하고 그거를 설비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설비로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이제 설비에 달리는 부속 장치 정도. 그죠?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예요? 이게 주밸브를 개방시킨다. 정해진 압력에서.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얘가 청소장치. 그리고 요 정압작동장치 종류 정도는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압력 스위치 방식이 있고 기계 방식이 있고 시안 릴레이 타이머식이라는 게 있대요. 타이머. 요 시안 릴레이가 타이머거든요. 타이머 방식이 있다.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이제 경보 설비로 가면 비경과 단경이 나와요. 그럼 요거 정의 정도. 그죠? 그리고 제가 비상경보 설비는 어차피 수동으로밖에 동작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얘는 감지기가 없어요. 자동으로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화재 발생 사실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가 비상벨. 얘는 자동식 사이렌.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얘가 이름이 뭐예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죠? 그리고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해주는 장치가 발신기.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해서 화재 발생을 표시해주고 경보해주는 장치를 수신기.
얘가 이름이 비상경보 설비와 단독경보 연감지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경보 설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그죠? 자, 그리고 13번 비상방송 설비라고 얘기하면은 모모란에서 이제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얘가 이제 이름이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확성기죠, 확성기. 그리고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다. 자, 이게 이름이 음량 조정기. 그죠? 네, 같이 보시고.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한다. 증폭기.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음량 조절기예요, 조절기. 조절기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음량 조절기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설치 기준에 가보면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여기 수평거리 뭐 25m. 이런 건 그냥 참고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3선식. 이게 3선식으로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두 개를 따로 쓰거든요. 긴급용이 소방용이죠. 두 개를 따로 쓰기 때문에 배선을 3선식 배선이라는 걸 써요. 그리고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이 정도 된답니다. 0.8에서 얼마요? 1.5. 그죠? 그리고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공동주택일 때 16층 이상인데 이게 뭐예요? 우선경보 방식. 그죠? 그래서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했을 땐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1층에서 발화했을 땐 발화층,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했을 땐 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 그죠? 그리고 방송 개시 시간 몇 초? 10초.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전경보기 제가 요거 정의 정도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누전경보기 정의 나와 있고 요 두 개 잘 보십시오. 두 개. 그래서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해 주는 것. 얘 이름이 뭐예요? 수신부.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해서 누전경보기 수신기에 보내주는 게 이름이 변류기. 그죠? 이 두 가지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번째가 자탐과 시각경보 장치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요건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마저 뒤쪽에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